안녕하십니까. 연세 강남 비뇨기과 이용희 민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치료 선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발기부전 환자들의 치료에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다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기 마련이죠. 먹는 약은 전신적으로 다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통에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 환자분, 만성적인 간장 질환,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약을 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일회용 주사기가 있어요. 음경에다가 주사를 본인이 놔서 이제 발기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1차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경구 약물을 해서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로 일단 좀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복약지도, 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걸 통해서도 반수 이상은 효과를 훨씬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작용하는 약들 말고 경구약들 중에서도 좀 반감기가 긴 약물에서 소량씩 매일 먹어서 부작용도 줄이고 효과를 또 늘릴 수 있는 약,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권해보는데, 또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는 이 환자들의 대사 질환이나 지금 말씀하신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서 갱년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비뇨기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호르몬과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투여하면 또 경구약물의 또 효과를 최대 극대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주사 치료하기 전에 꼭 경구약물을 여유를 가지고 하실 분들은 그런 옵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발기부전의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도 발기의 부전이랑 또 성욕장, 네, 그게 제일 또 중요해요. 무기력해진다든지 근력 저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그냥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히 생기는 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남성 클리닉에서 검사를 해서 본인의 어떤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평가해서 같이 병용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1차, 2차 어쨌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환자에게 적합한 걸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진료실에서 경구약, 주사 치료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에 주사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중년 이후에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보형물 수술을 어떤 경우에 이제 적용하시는지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를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못 쓰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가 2단계고요. 하지만 주사 치료도 이게 다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량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써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음경 보형물 수술이 되겠죠. 보형물 하면은 선뜻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공관절이나 무릎관절, 고관절 여러 가지 약물 치료하고 물도 빼고 주사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좋은 되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재활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형물 수술로 대부분의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면 보형물 수술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어떤 신장 질환일까, 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혈액 순환이랑 신경계통에 많이 손상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수술을 받도록 이제 권장하고 있죠. 저도 이제 30-40년 벌써 이제 보형물에 대한 이제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있는데, 요로 감염이라든지
특히 그 척수 손상 등으로 해서 맞습니다. 만성적인 요로 예. 감염이 있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감염돼서 이제 수술했다가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 충분한 상담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당 조절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술한 다음에 요즘에 수술 실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다른 그 사이트 가시면 여러 가지 이 수술에 관한 그런 그 정보는 많이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이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만한 조건인지 아닌지는 전문의랑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반드시 그 평가가 선행이 분명하죠. 돼야 좋은 맞습니다.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비아그라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진료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환자분들의 일단 의지가 필요하고요. 콤플렉스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일도 절대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의 주제 이거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연세강남 비정형외과 이용희 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